오늘도 종일 잿빛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아 있는데요. 서울도 지금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수치를 살펴보시면 평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온종일 탁한 대기가 이어져서 오늘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세종과 충남은 비상 저감 조치까지 시행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구름이 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고 오전 중으로 대부분 그칠 텐데요. 다만 오늘 아침까지 어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시면 서울 1.3도, 울산 5.1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확인해 보시면 서울과 춘천 9도, 광주 12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포근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는 내일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잘 알기에 MG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프로틴바. 단백질이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프로틴을 전부 다시 설계하다. 당과 칼로리는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꽉 채우고. 프로틴의 세대 교체. 이지 프로틴. 촉촉함은 우러른 듯 탄탄함은 타고난 듯 진정된 게 타고난 피부상이로다. 아니, 우로 싼 건데? 한 통으로 완성한 남자의 피부 건강 올인원. 우루오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잘 알기에 MG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당신의 요리가 가벼워질수록 우리의 일상은 행복해집니다. 필립스만의 래피드 에어 테크놀로지로 골고루 빠르게.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좋은 소파. 한 번에 알기는 힘들지만 자코모는 다 알죠.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프로틴바. 단백질이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프로틴을 전부 다시 설계하다. 당과 칼로리는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꽉 채우고. 프로틴의 세대 교체. 이지 프로틴. 비렉스 안마의자 페블. 페블로 안마의자를 새롭게. 코에이 비렉스. 피자에 한해 뒤집다 7번가 피자. 2번 발효시킨 발효 곡물 도우에 쫄깃쫄깃한 맛. 깜짝 놀라실 겁니다. 도우가 맛있어야 진짜다. 7번가 피자 맛있다코.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마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식물에서 온 놀라운 세척력. 세제 인생 60년에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프로시 알로에베라 세탁 세제. 빠르고 자연스러운 데일리 스타일. 나의 에어스트레이트. 이번 달 당신에게 쏟아진 배달비. 월 4,900원으로 퉁! 배달비 무제한 무료. 지금 구독하면 월 2,900원. 끝이 없는 무료 배달 멤버십. 요기 패스 X. 여기요. 당신의 요리가 가벼워질수록 우리의 일상은 행복해집니다. 필립스만의 래피드 에어 테크놀로지로 골고루 빠르게.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죠. 부동산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세입자가 떠나고 난 후 집주인이 집에서 발견한 건 무려 900개의 물질 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커녕 세입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솜사탕으로 한 해 순수익 1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한 솜사탕이 아니라 갖가지 캐릭터를 그대로 본떠서 만든 솜사탕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데요. 대체 어떤 비법이 있는지 점플러스에서 확인하시죠.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가튼튼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다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우리 땅 어디서든 만나보세요.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MG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 보험. 좋은 소파. 한 번에 알기는 힘들지만 자코모는 다 알죠.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아시죠? 프로는 먹는 거엔 타협 안 해요. 120시간 종류별 약재. 원래 내 몸으로 회복하는 광동 경옥고. 이래야 100%의 회복력. 백종원은 광동 경옥고. 헬스케어 로봇을 만든다고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철학인 인간에게 이로움과 행복을 주는 로봇이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던 겁니다. That's it. Healthcare robot, body friend. 당신의 요리가 가벼워질수록 우리의 일상은 행복해집니다. 필립스만의 래피드 에어 테크놀로지로 골고루 빠르게.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신협 행복 내비 켜세요. 너 노후 준비 좀 해놨냐? 행복 내비 켜세요. 발로 찼어. 행복 내비 켜세요. 그럼요. 신협이 더 좋은 길로 안내할 거니까요. 평생 오브바 신협. We have something the enemy does not. We have heroes. 파라마운트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헤일로 시즌 2 티빙 2월 첫 공개.
As time goes by, the value has been clarified. Sealy Posturepedic. Life on Sealy. 학교 공부 시작하는 1학년 여러분, 공부 재미가 붙어야 더 높이 올라가니까 초등공부 시작부터. 한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 안 벽이며 천장이 무려 900개가 넘는 구멍이 파여져 있었던 건데요. 이 집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벽 곳곳에 파인 구멍은 셀 수 없이 많고 군데군데 페인트가 뜯겨진 흉물스러운 이곳. 저게 뭐예요? 그래서 저 쓸 때 부족했대요. 도대체 뭘 했는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있다는 주택.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그 집이거든요. 보시면 네. 알겠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시면 이 벽지 색깔도 그렇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빨간 점들이거든요. 이 집주인께서 구멍이 난 곳을 다 이 스티커를 붙였는데 보시면 900개가 모자랐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이 벽과 천장 어디를 봐도 온통 구멍 천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탄 상태로 그냥 그대로 뒀어요. 보시는 것처럼. 불에 탄 흔적까지 남아 있고요. 여기도 보세요. 이게 좀 작은 베란다 쪽인데 이게 지금 다 페인트가 뜯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약간 뭔가 붙였던 흔적이 있거든요.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해 있습니다. 심각하죠. 네. 저한테 이제 자기 필요한 것만 보증을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상태예요. 세입자가 보내온 내용 증명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고성이 오간 적도 있었는데요. 세입자는 주거용 주택 계약을 했지만 일부 공간을 상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공간 임대업을 했다는데요. 이 집주인 측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2015년도에 체결돼서 갱신된 계약에 용도를 명령하지 못한다. 불법으로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용이라고 분명히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겨서 영업용으로 사용했고요. 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임대차 목적물인 3층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전대를 했습니다. 전대라는 것은 임차인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뭐 민법상도 그렇고 계약상도 그렇고 명백히 위법 사항입니다. 새벽까지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알려지자 이 세입자와 계약 관계인 다른 임대인도 연락이 닿았는데요. 소송을 6개 이상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전문가다라는 형태로 좀 말씀을 하셨고요. 경험이 많다, 난 잘한다라고.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세입자. 피해를 준 집의 복구에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복구도 안 하고 자기는 다 했다고 하고 조정조서대로 원상복구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는 원상 복구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해당 임차인과는 저희 측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네. 저희 측이 보낸 내용 증명도 수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런데 취재 중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해당 세입자였습니다. 취재하고 계신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입장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연락을 좀 드렸거든요. 해명하고 싶다면 찾아온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벽에 고정돼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다 뜯어내고 나오는 정도의
그 조건으로 저는 이 조정을 작성했고, 그러니까 이상 네. 이상이라는 조건하에 합의를 하셨다 조정에. 네, 그러니까 그 내가 철거하고 나와야 되는 원상 복구의 그 조건을 저도 그 당시에 이게 분쟁이 너무 또 생길 것 같아서 어느 정도까지 해와야 되냐고 얘기를 했고, 벽지나 바닥을 다 교체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좀 제가 붙어있는 걸 다 떼놓고 나오겠습니다로 나왔고, 모든 물건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10년 된 차를 부셨다고 해서 그 10년 된 차를 다 새 걸로 현재 시세에 있는 새 걸로 교체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건 과도하다는 생각이 있고, 없을 정도인데. 글쎄요. 조정 조사대로 이행을 다 하면 나머지 보조금에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영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상 복구를 다 해놨다 그러면 보조금을 다 달래요. 집 상태를 보면 세입자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세입자의 임대 공간 훼손 문제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임대차 분쟁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매년 1,5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대안은 없을까? 1인 가구와 월세 정책이 활성화된 나라 영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벤토리 체크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지불 보호를 하는 거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거예요. 입주했을 당시에 벽에 스크래치 혹은 뭐 파손이 있었는지, 바닥이나 천장, 또 심지어 방에 들어가는 문들, 문 손잡이까지 다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입주 시 작은 못 하나까지 빠짐없이 기록된 수십 장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극한의 상태에서는 온몸에 피가 다 빠지는 느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900개의 구멍이 메워지지 못하는 이유,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서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적막한 도로를 일순간 뚫고 나온 건 전조등 불빛과 외마디 비명이었습니다. 황급히 도로에서 벗어나는 의문의 차량 뒤로 쓰러진 채 미동 없는 남성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도로 위. 외견상 뺑소니 사고가 벌어졌고 운전자는 달아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사님, 피부에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들을 봐서 피해자를 치고서 그대로 달아났다면 남아있을 리가 없었던 타이어 자국.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1차 충돌 후 후진에 깔고 지나가는 2차 역과 흔적. 단순 뺑소니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아닌 살해가 목적인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는 이는 오직 피해자와 범인 둘뿐이었습니다. 어두운 도로 위에서 영문 모를 죽음을 맞은 채 발견된 피해자. 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선생님, 이번에 큰 수술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신원조회 결과 사망한 남성은 30대의 마취과 전문의였습니다. 약 5년 전 동료 의사와 함께 병원을 개원했지만 최근 병원이 부도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약 2년 전. 미안한데 잠깐 볼 일 있어가지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선생님, 지금 환자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바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요. 알았으니까 우선 혈압 상승제부터 투여하세요. 선생님! 알았다니까요. 수술실을 가득 메운 심전도 경공. 피해자의 몰락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술실을 비운 사이 끝내 어린 환자가 숨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음을 직감한 피해자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책임이 아닌 은폐를 택한 피해자. 이거 나 혼자 죽고 끝날 일 아닙니다. 밥줄 끊기고 싶지 않으면 입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모른 척 하라고요, 그냥.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게 의료 과실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서 간호사에게 함구를 지시했던 피해자. 하지만 간호사가 환자의 보호자를 찾아가 당시의 상황을 알렸던 거죠. 의료 과실이 있었고 심지어 은폐했음을 한 보호자는 즉각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미 간호사가 당신이 수술 중에 자리를 비웠다고 실토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돼 7억 원을 배상하고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예의주시한 인물. 피해자의 의료과실 사고로 숨졌던 아동 환자의 아버지였죠. 배상금도 다 지불했고 병원도 그만뒀어요. 봐봐요. 전부 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되긴 뭐가 돼. 그런다고 죽은 내 딸이 살아 돌아와? 당신도 어린 딸이 있다고 하던데. 의료사고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너무 가벼운 벌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다수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수술 중 숨지고만 자신의 딸아이의 사진을 부부에게 수시로 보낸 보호자. 손에 잡힐 듯 선명한 원한이었는데 아이를 잃은 분노가 결국 피해자 살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료사고로 딸을 잃은 뒤 줄곧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은 제 딸을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형사님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복하기 위해 살해한 겁니까? 마음 같아선 복수하고 싶었지만 우리 딸아이가 원치 않을 거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남성이 사건 발생 직전 차량 대여 업체에서 차를 빌렸고 사건 발생 이후 반납했던 건데 차량 대여 업체 직원의 진술 역시 수상한 정황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나 늦게 반납했는데 차량 내부를 깨끗하게 세차해서 반납하셨어요. 세차요? 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차량 내외부를 깔끔하게 청소한 후 반납한 사망 환자의 보호자. 문제의 차량이 범행 차량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일 직전 차량을 렌트했던데 무슨 목적으로 빌렸고 어디를 갔던 겁니까? 저야말로 딸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제가 왜 범인 취급받는 것도 모자라 제 사생활을 밝혀야 되는 거냐고요. 단 한 방울의 피해자 혈흔만 검출돼도 범인임이 분명한 상황. 피해자에게 남아있던 타이어 무늬와 대여 차량의 타이어 무늬를 대조하자 불일치라는 의외 소견이 입수됩니다. 진실로 무고한 건지 혹은 치밀한 알리바이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 또 다른 인물이 가까이서 포착됩니다. 경찰이 주시한 인물, 다름 아닌 피해자와 별거 중인 아내였는데요. 정말 날 사랑한다면 도장 찍어줘. 당신까지 이러기야?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의사로서 명예도 경제력도 잃은 남편과 갈라서고 싶었던 아내. 가장 수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놨던 피해자. 수혜자였던 아내는 남편의 사망으로 약 25억 원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왜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건데요? 매달 꼬박꼬박 몇백만 원씩 받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지급을 미룬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고 장례 기간 중 보험사에 25억 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독촉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상중인데도 보험금 지급을 독촉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홀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피해자의 죽음 앞에 초연했던 아내.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건의 진실은 흐릿해져갔는데 피해자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경찰. 누군가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송한 걸 알게 됩니다. 장모와 피해자 사이에 오간 기묘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냈던데 이유가 뭡니까? 몇 달 전에 사위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피해자는 왜 장모를 찾아갔던 걸까? 장모님, 제발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야? 4억만 있으면 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4억?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서 딸 몰래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 장모님 오셨어요? 자, 여기 자네가 부탁한 거. 어린 소녀랑 딸이 눈에 밟혀서 그 큰 돈을 차용증도 쓰지 않고 건넸어요. 그런데 딸이 사위랑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장모님 여기까지는 어쩌냐고. 내 딸이랑 이혼하자는 거 사실이야?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긴 말 할 거 없고 당장 내 돈 갚아. 차용증 있어요? 내가 자네한테 현금으로 4억 줬잖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4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건네주었던 장모.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에게 원한이 컸을 걸로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 어디서 뭘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빠뜨리지 않고 즐겨보는 방송을 집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제 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시청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못한 장모. 곧 그 이유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 장모가 시청했었다는 문제의 프로그램이 결방됐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결방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청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뭘 감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감춰요? 아니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산산이 깨어진 장모의 알리바이. 무엇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걸까? 의료과실로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 금전 문제로 얽힌 아내와 장모까지 세 사람 중 사건의 범인은 누굴까? 경찰은 의외의 용의자 한 명을 포착합니다. 한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직후 차량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기록이 발견된 건데요. 기이하게도 피해자의 친동생이었죠. 마침내 잡힌 사건 해결의 실마리. 이분 최근에 차 맡겼죠? 안 그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지금 범퍼랑 그냥 싹 다 갈아주세요. 아니, 근데 여기 피가 이렇게 많이 묻었어요? 그 어제 그 고라니를 쳐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혈흔이 흥건하게 묻어 있었다는 동생 차량의 전면부 감식 결과 대량의 루미놀 반응이 확인돼 범행 차량으로 강력히 의심됐지만 극도로 희미해 DNA 감식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고라니를 치었다는 말과는 달리 사람의 혈액임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순간 용의 선상에 오른 동생. 미심쩍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날 당신 차를 카센터에 맡겼죠. 왜 맡긴 겁니까? 차로 고라니를 쳤으니까 맡겼죠. 당신 차량에서 사람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형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한 차량 전면. 그렇다면 차체 하단은 어떨까? 배기 매니폴드와 소음기,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차체 하단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수품이다 보니까 무언가를 깔고 지나갔을 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체 하단 바깥으로 붉어져 있는 배기 매니폴드와 소음기 내부에서 발견된 혈흔에 젖어 있는 미세 섬유. 피해자의 DNA와 99.9% 일치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갔던 질주, 운전대를 쥐었던 건 동생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형을 왜 살해한 겁니까? 녹취 파일 속에 담긴 피해자의 목소리. 충격적인 전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들어보세요. 제 동생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형을 살해한 동생. 그 이면에는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해 이루어지는 촉탁 살인 범죄가 자리 잡고 있었죠. 추락, 그리고 또 추락. 끝날 김이 없는 좌절에 지친 사망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어? 미안하다. 내가 지금 믿을 게 너밖에 없다. 내 아내랑 아이가 먹고 살 수 있게 보험금은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 못 들은 걸로 할게. 어차피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형이 한 번만 부탁할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소에 경제적인 파탄에 이른 사망 남성. 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 뺑소니 사고를 가장해 자신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동생에게 하게 됐던 겁니다. 동생이 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던 그날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형, 이렇게까지 해야 돼? 형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짙은 어둠 속으로 쓰러져간 사망자. 그 쓸쓸한 최후의 순간을 지켜본 건 핸들을 움켜쥔 그의 동생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한다는 명분으로 스스로 삶을 등지겠다고 결정한 남성. 찰나의 잘못된 결정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더 쓰라린 슬픔과 고통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흔히 육신은 사라진다고 해도 그 넋만큼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망자의 터전은 가족의 추억입니다. 삶이란 사진첩 그 마지막 장의 거짓, 인화된 사진처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에 프리마켓. 사람들이 가득한데요. 유독 어린이 손님들이 몰려있는 곳. 우와, 너무 이쁘다. 손님들의 시선을 강탈한 건 바로 캐릭터 솜사탕. 너무 예쁘죠? 너무 신기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한 작품 같아요. 디테일이 너무 하나하나 다 진짜 장인 다 작품 같아요. 너무 이뻐요. 솜사탕을 빙글빙글 돌리나 싶더니 깜찍한 캐릭터 탄생. 먹긴 아까울 것 같은데요. 근데 먹고 싶은데 귀여워서 못 먹겠어요. 이거를 그냥 계속 집에 냅두고 싶어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겠네요. 골라봐요. 만들어도 좋아요. 이 많은 걸 다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는 어피치를 만들어 볼게요. 동글동글한 복숭아 모양이 탄생하나 싶더니 머리가 생겼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듯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는 사장님. 예술가의 손길에서 탄생할 작품이 기대되는 순간인데요. 마침내 눈과 입을 붙여서 손을 불어넣어주면 드디어 행복한 아이와 부모님,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가끔 해줘요. 네, 어디 이런 데 놀러 가. 피카츄. 샤나 피카츄 다음에 하자. 특별한 피카츄로 만들어 볼게요. 우는 아이 달래주는 특별한 솜사탕. 이번엔 어떤 모습일까요? 초롱초롱 기대에 찬 눈빛. 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피카츄가 탄생했을지 궁금한데요. 아이고. 자, 꼬마 손님 만족하나요? 맞습니다. 안녕. 안녕 친구. 어떻게 나 보면 꼬리 먹어. 하지만 역시 달달한 솜사탕 못 참죠. 꼬리부터 한 입 먹어보는데요. 맛있게 어때요? 달고해요. 달콤해요? 저 너무 기분 좋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 좋네요. 저희도 원래 이런 거 잘 안 사주는데 네. 너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 예뻐가지고 사주고 싶더라고요. 말만 하면 뚝딱 탄생하는 다양한 캐릭터에 손님들로 문전성시인데요.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300만 원까지는 팔아봤습니다. 혼자서. 하루에? 네. 1억 이상은 충분히 벌고 많게는 1억 5천까지도. 1년 매출이 1억 5천만 원이라고요? 만일에 1억 5천을 번다고 치면은 최소 1억 2천은 순수 마진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자, 손님을 부르는 사장님의 대박 비법. 이런 유니콘 모양의 솜사탕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박 비법 첫 번째, 다양한 캐릭터입니다. 멋지네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그저 신기하기만 한데요. 먹는 즐거움에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졌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는 약간 차별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개발을 하고 한 40종류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색깔별로 딸기, 바나나, 블루베리, 시계처 인증받은 설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쉬도 쉬지 않는 사장님. 능숙한 손놀림으로 거침없이 솜사탕을 만드는데요. 캐릭터 모양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보니 자, 이렇게 귀여운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약 2분. 다양한 캐릭터가 사장님 손끝에서 탄생하는데요. 처음 보는 캐릭터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시험해봤습니다. 혹시 이것도 가능한가요? 바로 다들 아시죠? SBS의 마스코트 공이인데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목소리는 자신만만하죠. 자, 손놀림에서도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파란색, 노란색 설탕으로 모양을 잡는다 싶더니 점점 익숙한 실루엣이 나옵니다. 아이고. 어떤가요? 공이 쌍둥이라고 비슷해요. 해도 되겠죠? 합격! 솜사탕 상인의 필살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가지 색 설탕을 섞어 그냥 돌리는가 싶었는데
알록달록 무지개 같은 솜사탕 꽃 한 송이가 탄생했네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하루. 꽤 많이 팔았을 것 같은데요. 매상이 얼마나 됐었어요? 70 이상은 한 것 같아요. 70만 원? 네, 70만 원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올해로 창업한 지 8년 차인 김영주 씨는 영업이 끝나고 늘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솜사탕 만드는 기술을 키우는 것. 그렇다면 어쩌다 솜사탕을 만들기 시작한 걸까요? 예전에는 회사를 다녔어요. 다른 잘못된 투자에 의해서 가진 재산을 다 날리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로 해서 죽음까지 생각하는지 그때 처음으로 저도 느꼈어요. 그걸 많이. 어려워진 경제 사정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돈이 없어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근처에 공원 같은 데 이제 놀러 갔거든요. 놀러 갔는데 딸이 솜사탕을 먹고 싶어 했지만 3,000원이 부족해 사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한테 솜사탕 하나 못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때 솜사탕 파시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솜사탕 매대 앞에 사람들이 길게 서 있었다는데요. 여기서 희망을 보고 500만 원을 들여서 솜사탕 가게를 차렸습니다. 장터와 축제를 돌며 노점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입소문을 타고 드라마와 광고에도 얼굴을 비추게 됐다는데요. 나만의 가게를 얻은 지금도 김영주 씨는 캐릭터를 연구합니다. 끊이지 않는 노력, 그의 두 번째 성공 비법입니다. 곧바로 실전에 돌입하는 영주 씨. 이번에는 어떤 캐릭터일지 알 듯 말 듯한데요. 뭘까요? 영주 씨 손끝에서 모습을 드러낸 캐릭터.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팽하. 네, 팽수입니다. 솜사탕이 빠지다 보니까 좋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솜사탕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만들 때마다 즐겁다 보니까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도착한 영주 씨. 여기 유치원 아닌가요? 유치원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데요.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는 재능 기부. 오늘의 세 번째 대박 비결입니다. 진짜 좋아하네요. 영주 씨가 만든 솜사탕,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사로잡았는데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아이들을 위해 지난밤 가게에서 열심히 연습하던 신메뉴 대공개. 완성됐습니다. 캐릭터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솜사탕이 마법처럼 눈앞에 나타나는데요. 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게 있다는 게 저도 기쁨을 느끼고 아이들도 기쁨을 느끼고 서로가 행복한 것 같아요. 영주 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최고의 짠 플러스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도 정말 내가 이 아이한테 정말 꿈과 희망을 준 것 같고 즐거움을 준 것 같고 즐겁게 일하다 보니까 돈도 계속해서 쌓이는 것 같아요. 무속신앙은 나와 가족의 안녕을 비는 전통신앙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복을 좀 가져다 달라며 굿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적지에서 수시로 굿판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핫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오션뷰 앞에서 굿판.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마을. 야심한 시각, 수상한 불빛과 함께 방울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꽹과리까지 등장합니다. 굿판이 벌어지면서 생긴 소음 때문에 주민들도 불편하다고요. 늦은 밤에도 굿판이 벌어지는 이곳. 관광지로도 유명한 문무대왕릉 앞 어촌마을인데요.
국내 유일한 수중 왕릉이자 사적지지만 구판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있다니까. 네. 부부 대학로 여기 입술 찍으러 가족들도 많이 오고 어린애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특히 저희 같은 20대 커플들도 오고 하는데 좀 보긴 안 좋죠. 문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건데요. 낮에도 해요, 어쩔 때는. 근데 밤 되면 과간이에요. 징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소음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사적지에서 야심한 시가 구판이 벌어지는 걸까? 무무 왕릉이라서, 네. 무무 대왕이라서, 네. 우리나라 전부 다 여기 무속인들이고, 애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리 빌어요. 몰려든 인파에 인근 상인들은 평상까지 임대해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취재 중 구판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 중인 사람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기도 잘 된다고 소문 듣고 오신 거예요? 여기 신도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대화를 시도하자 황급히 짐을 챙겨서 자리를 뜨는데요. 문무대왕릉의 구판 문제는 약 10년 전부터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적지 내에 무속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잘 개선되지 않았다고요. 굿당을 대여해준다는 표지판도 있는데요. 대체 왜 상인들은 굿당 대여를 시작하게 된 걸까? 굿 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좀 취재 나왔는데 생계 문제 때문에 불편을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문무대왕릉에서 구슬하면 효험이 있는 걸까요? 이제 문무대왕릉이 이제 소위 이제 용신이다 뭐 그런 의미로 거기다 많이 하는데 좋은 기운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야만이 정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무속인들 역시 구판이 끝난 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이, 원래 치워야죠. 안 치우면 그냥 가잖아요. 사적지를 오염시키는 재사용 쓰레기. 대책은 없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유행위인데 단속할 수는 없고 천막하고 이렇게 철거를 한번 했다 하더라고요. 제설가 용이하잖아요. 내 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 정갈 잡았다고 한 달간 구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곳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체포됐습니다. 전갈 1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한 달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건데요. 하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케이프타운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차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한 약 2,500여 종의 동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유명한 장소예요.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허가되지 않은 동식물 포획이라든지 채집은 불법 행위고요. 전갈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현지법이 적용돼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성.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도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던 걸까? 우리나라하고는 또 사법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 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인권 침해라든지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도력을 제공하는 것이지 재판 진행 중에 1심 선고가 나온 겁니다. 현지 법원은 징역 2년 또는 2,700만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남아공으로서는 관련 법이 더욱 강력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처럼 전갈이라든지 뭐 특정한 종류를 많이 채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억류된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소지품 중 지도가 원인이었죠. 거기서 대만하고를 찾아가지고 표기가 잘못됐다. 이런 지도를 중국으로 갖고 오면 안 된다 이거야. 중국과 대만의 분쟁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건데요. 다가오는 설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맘때면 기승을 부리는 골칫거리. 겨울이 되면 습도가 많이 낮아지죠. 습도가 낮아지면 다들 코가 건조하죠. 코가 건조하고
코도 목도 건조하면 감기로 고생하는 건 예산일이죠. 다행히 이것 덕에 한시름 덜었다는 분도 많은데요. 겨울철 필수품 바로 가습기입니다. 불리한 면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절대로 반대예요. 무심코 가습기와 동시에 사용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데요. 어떤 물건을 떠올리셨든 이건 아마 그일 겁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 불티나게 팔린다는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염된 공기를 정화해 산뜻하게 바꾸는 장치가 자칫 안 쓰느니만 못하다는 거죠. 시너지 효과는커녕 잃는 게 많아지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수돗물이 담긴 가습기가 미세먼지를 뿜어낸다는 게 사실일까요? 일각에선 둘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공기청정기의 움직임이 분명 달라졌다고 주장하는데요. 대체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공기청정기 안에 있는 센서의 이제 원리를 보셔야 되는데요. 센서가 광산란식 센서라서 입자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얘네가 이렇게 빛을 산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산란되면 우리가 미세먼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가습기를 켜면 집안에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오염된 걸로 기계는 이제 오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가습기가 공들여 분사한 물방울 입자를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로 오인한 것일 뿐 별 문제 없다는 거네요. 단 물과 물통의 위생관리엔 전혀 부족함이 없어야겠죠. 그런데도 결코 가까이 두면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지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네, 가까이 두면 불리한 면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왕이면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는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입을 모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이게 힌트군요. 공기 중에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휘발성 유해한 물질, 포말데하이드 같은 가스성 오염 물질들이 항상 그 실내 환경에 사람이 활동하는 만큼 발생하니까 고체상의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헤파 필터로 다 걸러주거든요. 기체상의 물질은 이렇게 활성탄으로 흡착해서 없애게 됩니다. 공기청정기 대부분은 헤파 필터 속에 활성탄이라는 것이 장착돼 있습니다. 이 활성탄의 특징은 높은 흡착성, 이른바 오염물질을 달라붙게 해서 깨끗하게 바꿔주는 원동력인 셈이죠. 두 개를 같이 놔두게 되면 가습기에서 나오는 습도가 공기청정기로 바로 빨려 들어가게 돼서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가까이 두면 수분 때문에 헤파 필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수분 같은 게 이제 많이 묻게 되면은 그 오염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자체에 누적되는 그런 그 속도 같은 게 더 빨라지겠죠. 필터의 수명이 좀 짧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적정 시간에 교체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물을 머금은 활성탄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필터 표면에 그 오염물질이 붙어야 되는데 그 표면을 이제 습도가 가로막게 되면 이제 공기청정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공기청정기의 성능과 수명보다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따로 있답니다. 아무래도 필터가 어떤 오염 물질을 계속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필터에 습도가 흡착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또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가습기로 인한 습도가 올라가는 것이 공기청정기에도 곰팡이라든지 어떤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좀 증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가는 상황이긴 하죠. 가습기가 내뿜는 물방울 입자가 공기청정기의 활성탄과 필터에 닿으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질 테니까요. 공기청정기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자칫 입자를 빨아들일 경우에 대비해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최대한 얘네들이 떨어져서 가습기에서 나오는 습도가 공기청정기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공기청정기에 필터를 끼우고 활성탄의 변화를 확인해봤습니다. 거리를 달리해 6시간 동안 작동시켰는데요. 각각 1g만큼 활성탄을 채취해 얼마나 수분을 머금었는지 열기로 수분을 날려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3m 거리를 둔 결과값은 0.97g. 다시 말해 3%의 수분이 날아간 거죠. 그렇다면 더 가까이 둔 활성탄은 수분을 얼마나 머금고 있었을까요? 그 결과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그냥 두면 늦습니다.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We have something the enemy does not. We have heroes. 파라마운트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헤일로 시즌 2 티빙 2월 첫 공개. 새해엔 돌려줍시다. 받아왔던 응원을 가족에게. 가족의 응원만큼 힘이 되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힘내라는 말 대신 정관장.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비교적 가까운 1m 거리에 둔 활성탄. 수분을 머금은 정도는 0.93. 2배가량 차이가 나네요. 일단 가습을 했을 때 공기청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과할 경우에 어떤 필터 수명을 단축한다든가 또 뭐 거기에 어떤 미생물 자란다든가 뭐 이런 어떤 부작용적인 측면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3m 이상 떨어뜨려 놔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걸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것도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안 미치게 하는데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기청정기의 한계 역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인데요. 최근의 연구에서도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줄여지지 못한다는 게 최근에는 어쨌든 작년 겨울에 이제 발표가 돼서 너무 맹신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나 공기청정기가 있으니까 나는 독감 아니면 폐렴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소홀해지기 쉽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도 있죠. 공기청정기를 한다고 해서 환기를 안 하는 건 절대로 반대예요. 어쨌든 공기청정기만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이라고 문을 꼭 닫지 마시고 환기를 많이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습기의 촉촉함도 공기청정기의 필터도 절대 환기를 이길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가습기랑 공기청정기 사용하실 때 또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요. 바로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우리한테 멀면 멀수록 더 좋은 가전제품은 뭘까요? 네,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네. 이 공기청정기에서 먼 자리가 가까운 자리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낮다고 하는데요. 네. 이왕이면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좀 외진 자리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상 속 스트레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멈춘다면 당신은 어디로 떠나시겠습니까? 온전히 나를 마주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맑은 겨울 풍경이 반겨주는 충북 증평의 좌구산. 건강함을 좀 편안하게 해주리고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힐링해볼게요. 휴식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해야 할 게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스 지수나 아니면 혈압, 혈관이 어느 정도 노화됐나 그런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잘 알아야 잘 쉴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사 받으러 오셨어요? 네. 생각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상태는 어떨까요?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배가 더 고픈데요? 결과를 보니 스트레스 해소가 꼭 필요한 상황. 먼저 탁 트인 숲속을 걸어볼까요? 여기 좀 흔들린다. 양쪽으로 뻥 뚫려가지고 너무 시원하고 좋고 약간 흔들감이 있으니까 좋으네요. 맞아요. 추운 날씨지만 온몸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요. 숲에서 솔방울도 줍고 경치도 구경하는 게 좋아요. 상쾌하게 다리를 건너다 보면 산 둘레로 이어지는 나무로 설치된 길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쉬고 걷기를 반복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데요. 히터 열기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건식 조격기. 몸의 긴장을 사르르 풀어주죠. 여기에 꽃차까지 곁들이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을 비우게 하는 한 잔의 차. 비트차를 마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여유로운 시간도 즐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스트레스 측정. 와. 스트레스 지수가 반으로 줄었네요. 국내 연구에 의하면 숲을 산책하거나 숲에서의 활동을 하게 되면 분노나 우울 등 각종 부정적 감정이 해소된다는 것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역시 뇌에서 알파파라는 어떤 안정 뇌파가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림 치유로 건강 챙겨보세요. 소리를 내서 장기를 울리는 소리 명상이 한창인데요. 소리를 통해서 깊은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고 몸도 마음도 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두의 소리를 한 곳으로 모아서 기운을 전달합니다. 어떠셨어요? 말할 때는 몰랐는데 들으니까 음이 슬퍼요. 한이 맺혀서 그런가? 이렇게 볼을 칠 때 나는 소리와 진동을 통해서 하는 싱잉볼 명상. 히말라야 지역의 명상 치유 도구로 진동이 몸속으로 전달돼 몸의 긴장감을 이완시켜준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강제 멈춤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공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멈춰서 휴식하고 충전하고 되돌아가라. 명상으로 마음을 비웠으니까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채워야겠죠? 직접 재배하고 지역에서 공수한 신선한 식재료들로 만든 자연식 밥상이 한가득 차려졌네요. 우와, 가지다, 가지.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건강을 챙기러 왔다. 일찍 죽기 싫으니까. 인스턴트 음식으로 한 끼 때우는 대신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으로 행복을 채웁니다. 진짜 맛있어요. 갑자기 울리는 종소리에 밥을 먹던 모든 사람들이 멈춤? 그런데 종이 2번 울리자 다시 식사를 하네요. 얼음 땡 그 노래 있잖아요. 딱 얼음 하는 그 느낌처럼 모두가 이렇게 갑자기 수저들고 이렇게 멈추니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주관한 충북 웰리스 의료관광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 또 출근하면 또 약간의 힘은 생기지 않을까. 제가 아무래도 요즘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걱정들이 조금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Where are you? 걱정? Where are? 네, 여튼 그래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가끔씩 길을 잃고 마음이 움츠러들 때 서두르지 말고 자연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이 로고에는 새 차라는 뜻도 중고차라는 뜻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현대자동차라는 뜻만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현대자동차, 현대 서티파이드, 현대인증 중고차. 뭐 그냥 대충 하나 먹자 하신 거였다면 죄송합니다. 귀족의 한상에 대충이란 없으니까 충족, 흡족, 한상의 귀족. 이 정도면 1등 아닌가? 귀한 족발.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바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잘 알기에
MG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이것은 그냥 매운 라면이 아니다. 소소한 행복, 친구, 잊지 못할 그때다. 이것은 왁자지껄, 일탈이자 단결, 어른의 관문이자 자부심이다. 이것은 인생을 맛있게 메워주는 라면이다. 새해에도 맛있는 인생 되길. 농심 신라면. 에헤이, 프로는 체력 관리 잘해야지. 나는 따로 챙겨 먹는 게 있어요. 알죠? 제가 늘 찾던 거. 회복력 원하면 한방으로. 이게 100%의 회복력. 광동 경옥고. 백종원 하면 경옥고죠. 네, 추위가 한풀 꺾이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2도가량 기온이 높겠는데요. 낮 기온이 서울 9도, 대구 12도 등 따뜻하겠지만 그래도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짙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또 마스크 착용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직 내 언저리에 아픈